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전에 소개했던 사건의 최종 결과가 나와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은 업체를 쪼개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다가 부당해고로 인정된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서울고등법원에 판결이 나온 상황이었는데요. 상대방 회사에서 대법원까지 상고를 제기했는데 최근에 대법원에서는 이 상고를 기각한다라는 그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사건 결과와 이후에 노동위원회 판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최종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소송 중인 이런 사건들 경우에는 나의 사건 검색이라는 대법원 사이트를 통해서 내용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 번호랑 당사자를 입력하면은 지금 진행 상황이나 결과까지 이렇게 화면처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보시면은 이제 1심 행정법원은 원고패, 그러니까 근로자가 패소를 한 거고, 2심 같은 경우는 이제 뒤집혔죠. 원고가 승소를 했고, 그리고 이 대법원까지 진행이 된 건데, 대법원 내용을 보시면은 심리불속행 기각, 상고를 기각했다라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최종적으로 근로자가 승소한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심리불속행 기각에 대해서는 다음번 영상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판결문도 한번 보겠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 같은 경우는 대법원에서 심리를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상고 이유 내용을 본 다음에 이건 더 이상 심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기각하는 거다 보니까 판결문 내용이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그리고 소송 비용은 피고와 그리고 피고 보조 참가인이 부담한다. 이런 내용들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재심 판정이 취소된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보면은 노동위원회는 근로자 다 졌죠. 그리고 뭐 각하 이렇게 졌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렇게 뒤집혀 주게 되면은 이 내용이 중앙노동위원회로 일단 전달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이 진짜 사장과의 근로관계를 원래는 부정하고 각하 판정을 했었잖아요.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제 신청에 대해서 원래는 각하했는데 이것을 취소하고 구제 신청을 인용하는 그런 재판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행정소송의 성격 자체가 행정청이 했었던 처분을 다투는 것이고, 법원에서 이를 취소를 하게 되면은 행정청인 노동위원회장은 무조건 따라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새로운 재판정이 나오는 시간은 조금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보면은 소송 수행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 전화를 해서 이거 최종적으로 취소가 됐는데 재판정이 언제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위원회가 새로운 판정을 하게 되면은 결국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무를 했다면은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 라고 구제 명령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해고 기간이라고 하면은 실제로 해고가 발생했었던 시점부터 구제 명령을 이행하는 날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진행하면서 꽤 많은 시간이 지났겠죠. 그래서 그 전체 기간이 해고 기간이 되는 거고, 그 기간에 대한 임금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고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법적 다툼을 하시면서 다른 곳에서 일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중간 수입이라고 해서 일부를 공제를 하게 되는데요. 최대 여러분들이 받으시던 임금의 30%까지 공제를 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회사는 구제명령을 이행해야 되는 입장이 됐는데, 만약에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제 생각이긴 한데 구제명령을 이행을 안 하려고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오랫동안 회사를 쪼개는 방식으로 사용관계, 근로관계를 부정해 왔는데 갑자기 너의 근로자가 맞다 라고 판결이 있다 보니까 쉽게 안 받아들이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는 그 불이행에 대해서 고발하게끔 법에서 규정을 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위원회에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를 고발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노동청에서 이걸 수사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뭐 기소 의견으로 송치 해가지고 검찰에서 벌금이나 아니면은 1년 이하의 징역까지 구형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마침 이제 저희 지담에서 진행했던 사건 중에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아서 지금 기소 송치된 사건이 있어서 벌금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부분은 추가로 결과 나오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회사가 벌금만 내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은 사실 근로자 입장에선 이 소송을 진행할 실익이 없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자산을 압류할 수 없나?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노동위원회의 판정만으로는 압류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회사가 벌금만 내고 임금을 안 준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민사소송을 진행을 하시고 그 확정된 판결을 근거로 해서 회사의 통장이나 회사의 자산을 압류를 해서 임금 상당액에 준하는 채권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마치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사건을 이제 소개한 후에 마침 유사한 상황을 겪고 있는 분들, 이미 법적 분쟁이 진행되고 있는 분들의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송업계에 쪼개기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만연화됐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이렇게 5명이 안 되는 사업장을 만들어서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는 이런 관행들이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관련해서 또 유사한 상황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은 댓글로 내용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